내가 친구를 포함한 거의 모든 인간관계를 손절한 이유는 꼭 상대방이 거슬려서만은 아니다. 나는 심각한 회피형 인간이고 그 수많은 회피 중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회피가 있다. 더치페이를 웬만해선 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내가 돈이 많은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릴 때 특별히 용돈을 많이 받았던 것도 아닌데 나는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안 친한 사람들에게 돈을 써댔다. 문방구에서 불량식품을 사 먹던 때부터 직장에 들어가 회사 사람들과 가볍게 맥주 한잔 하는 나이가 되었어도 나는 버릇처럼 내가 낼게를 외쳤다. 왜 그랬을까? 어릴 때를 되돌아보면 나는 앞전 영상에 말했듯 늘 두세 명하고만 어울려 다녔다. 그런데 내가 피해의식이 심해서 그 친구들이 나와 같은 마음인지를 늘 의심했다. 제일 친한 친구가 다른 친구와 더 친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 집에 놀러 온 적은 없는데 다른 친구 집에는 놀러 간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늘 의심하고 불안했다. 내가 항상 친구의 1순위가 되기를 바랬다. 그래서 나는 친구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표정을 잃고 뜬금없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 친구가 내 말에 자지러지게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 별짓을 다 했다. 그리고 나랑 있을 때 항상 기분이 좋기를 바랬고 문방구에서 불량식품을 내 돈으로 사서 나눠주는 것도 그 이유였다. 그러다 매번 간식을 사 먹을 때마다 나는 어쩐지 계속 내가 사줄게 하다가 각자 내는 것이 친구를 서운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점점 당연하게 계속 내게 되었다. 친구가 기분 좋게 고맙다고 말하는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다른 애들한테도 멋지다, 쿨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싶었던 것 같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친구 관계에 더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들면서 이 습관은 더 굳어져 갔다. 결국엔 내 필요와는 상관없이 친구가 필요한 물건까지 내 손으로 계산해주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내가 그 친구들의 부모도 아니고 부양하듯 지갑을 수시로 열어제꼈다. 그러다 슬슬 현타가 왔지만 이제 와서 반반씩 내자, 이건 따로 계산하자 라는 말을 하는 게 중딩의 자존심에선 더 말이 안 되는 일이 되어갔다. 하지만 나와는 다르게 10원 한 장까지 나눠서 계산하는 보통의 또래들을 보며 내가 비정상적이라는 걸 조금씩 깨달았다. 초등학생 때는 기껏해야 500원짜리 불량식품이었지만 점점 더 나의 잘못된 버릇으로 치러지는 금전적 대가는 커져만 갔다. 하루는 내가 받은 용돈을 모조리 친구들을 만날 때 쏘는 비용으로 전부 탕진하게 되었다는 걸 깨닫고 그제서야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친구들만 만나면 나는 여전히 피해의식적 불안형 의심병자였고 그러면 여지없이 카운터 앞으로 식사값을 혼자 계산하는 식으로 병신 같은 지랄을 계속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친구들에게 그동안 통큰 친구로 인식된 나라는 존재가 오늘부터 각자 내자는 말을 꺼낸다는 상황이 너무 공포스럽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처럼 여겨졌다. 친구들은 여지껏 내가 일방적으로 베푼 호의를 점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듯 했고 따지고 보면 그것도 어느 정도 내 책임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만날 때마다 빠짐없이 내가 낼게 소리를 하니 얘는 용돈이 많거나 아니면 자기가 계산하는 걸 편애하는구나 라고 느껴질만 하다. 그러다 보니 친구를 만나는 일이 점점 더 무서워져만 갔다. 그저 각자 내자 따로 내자 한마디면 끝났을 상황을 지독하게 회피했다. 이렇게 상대방이 강요하지도 않은 호의를 나의 불편함을 잠시 피하자고 무리한 짓을 반복하는 건 착한 것도 배려심이 많은 것도 통 큰 사람인 것도 절대 아니다. 그저 회피자일 뿐이다. 그걸 성인이 되어서 직장에 들어가서까지 반복한 나는 참 분수에 안 맞는 행동만 골라서 하는 인간이라고 느껴진다. 어쩌다 가끔 나처럼 내가 낼게를 고집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더 고집을 부려 기어이 상황을 역전시키고야 말았다. 하루는 잠시 다니던 알바 자리에서 2~3살 정도 많은 언니가 고생한다고 내 가방에 몰래 넣어둔 음료수를 발견하고서 기어이 다음날 1,000원짜리 한 장을 그 언니 가방에 넣어둔 일이 있었다. 그 언니는 그 1,000원을 발견하고 기겁하며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이 나를 참 딱하게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섬뜩하게 느끼는 듯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내가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비호감스럽게 느껴지는지 깨달았지만 여전히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한 이유는 또 있다. 나는 사람을 절대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건 초반에 얘기했던 친구들이 나를 안주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과는 다르다. 여러 경험을 통해 인간은 겉과 속이 다르구나, 나 역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경험은 엄마를 통해서이다. 엄마를 통해 내가 느낀 인간군상 중 하나는 바로 가식이다. 가식은 상황에 따라 예의의 이면이 될 수 있지만 보통은 상대방에게 오히려 상처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엄마는 앞에서 늘 웃는 척 친절한 척 하고서는 뒤에서 사람들을 참 흉악하게도 씹어댔다. 앞에서는 물건이나 음식을 베풀고서는 뒤에 가서는 저 사람은 저걸 받고도 그냥 입을 싹 닫나? 경우 없는 인간이다 라는 말을 나에게 쏘아붙였다. 워낙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을 봐오니 모든 인간이 전부 다 저렇게 앞뒤가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이 굳어졌다. 인간은 호의를 베풀고서 되돌려받지 못하면 욕한다 라는 생각이 경고창처럼 내 머릿속에 늘 떠있었다.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 난 늘 조금도 빚지지 못하는 도망자였다. 내가 호의를 받거나 빚져야 하는 상황은 무리를 해서라도 내가 호의를 주고 빚을 지게 해야만이 나는 자유로울 수 있었다. 두 번째 경험은 고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이다. 고등학교 때 나는 좀 지루한 동아리에 굳이 가입했다.
성적이 개판이면 대학 입시 때 동아리든 뭐든 했던 기록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고문 같은 이야기를 들어서이다. 동아리에 들어가서 나는 선배들에게 깍듯하게 대했다. 같은 학년 친구들이 모두 반말로 편하게 대해도 나는 존댓말로 선을 그었다. 이 역시 편하게 대하랬다고 진짜로 반말을 했다가는 이 사람이 뒤에 가서 나를 욕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렇게 내 나름대로 잘 회피해 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3학년이 되며 동아리 담임을 맡았던 선생님이 은퇴를 하며 일이 벌어졌다. 다른 동아리 학생들은 선생님이 은퇴한다고 하면 선물이 아니더라도 꽃다발 정도는 해주는데 라며 나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이렇게 상대방이 노골적으로 호의를 강요하는 것은 처음 겪는 일이기에 멘붕에 빠졌지만 나는 이게 절대로 강요할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선생님이 은퇴를 할 당시 1학년들에게는 겨우 몇 개월 보지도 친하지도 않은 선생님이었고 동아리가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며 2, 3학년 학생들은 겨우 몇 명 남아있지도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학생이었다. 선생님이 얼마나 서운하든 간에 동아리 운영에 그리 크게 관심도 없고 시간을 쓰지도 않았던 선생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강요하는 것은 부장이었던 나에게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일에 지나지 않았다. 몇 명 남지 않은 우리 동아리가 3학년이 되기까지 지켜왔던 이 집단에 결국 정치질에 가까운 위력이 생기면 금방이라도 사라져버릴 것 같았다. 고등학생이 천원 한 장씩이라도 십시일반 모아서 선생님에게 꽃다발 하나름 안겨드리는 일이 그리 부담이 큰 일은 아니기에 스승의 날의 경우 흔하게 하는 행사지만 문제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과 그 선생님은 절대로 꽃다발 하나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으실 분이었기 때문이다. 취미로 제빵을 하던 학생이 정성스레 만든 케이크를 받고도 곁눈질로 만듦새를 평가하던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서 눈살이 찌푸려지던 기억이 떠오르며 절대로 우리 동아리 학생들에게 그 선생님을 위해 단돈 1,000원이라도 모으자고 하고 싶지 않았다. 결국 친구들에게 은퇴를 축하하자는 간단한 쪽지 한 장씩을 부탁해놓고 나는 근처 문방구를 들렸다. 2만 원밖에 없던 나에게 선택지는 문방구밖에 없었다. 거기서 제일 비싼 텀블러 하나를 샀다. 포장을 해서 교무실로 찾아갔다. 선생님께 은퇴 선물을 크게 준비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선물을 드렸다. 선생님은 내 앞에서 포장지를 쭉쭉 찢더니 원래 미국에서는 이렇게 해. 선물을 준 사람 앞에서 포장 뜯어서 마음에 드는지 리액션 하는 거야 라고 하셨다. 고양이가 그려진 초라한 텀블러를 들여다보더니 역시 표정이 굳었다. 그래 고맙다. 근데 원래 너네 선배였던 언니들은 더 멋있는 거 해줬는데 라고 하셨다. 너무 비참하고 초라해진 기분이었다. 겨우 초라한 고양이 텀블러라서 너무 창피했다. 그런데 그럼 나는 뭘 더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걸까? 내가 가졌던 돈은 겨우 2만 원이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선물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절대 없는 고등학생이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더 비싼 선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나는 절대로 이런 선생 같은 어른이 되지 말아야지. 그날 이후로 나는 인간불신에 마땅한 근거라도 생긴 듯이 더욱 타인에게 빚지는 일은 하지 않게 되었다. 노골적으로 물질을 바라는 인간은 그냥 피하자고 생각했다. 어른이 되어서도 제일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 2명에게 내가 살게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다 현타가 오면 잠시 만남을 몇 개월 미뤘고 용돈을 쓸 수 있는 금액이 생기면 또 개병신 호구처럼 지갑을 열었다. 내게 남아있는 친구라도 그대로 남아주길 바라면서 친구들은 점점 나를 만날 때 지갑을 열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 갔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현타도 여러 번 느끼고 친구 만나는 일 자체가 많이 부담스러웠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겁쟁이이기에 개같이 번 돈을 참 쉽게 써댔다. 그래서 나는 인간관계 자체에 득보다는 실이 많았고 그렇다 보니 진짜 친구 1명밖에는 남지 않았다. 그래도 빠른 판단으로 인간관계를 떨쳐낸 것이 나에게 장기적으로 득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내가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풀었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상대방들이 인성이 부족하거나 염치가 없거나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그렇게 돈 좀 쓰지 말라고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 내가 내는 게 맞다라고 해주는 좋은 어른들도 많이 만났다. 또한 알바할 때 음료수를 가방에 넣어준 언니 같은 일화를 통해 나라는 사람이 실제로는 굉장히 일방적이고 고집불통해 회피자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나는 회피하는 사람이었을 뿐이며 나와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은 그저 원치도 않는 물질적 공세에 오히려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 1명과 1년에 2-3번 만나 소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난 여전히 내가 낼게 하는 사람이지만 그 친구 역시 됐어 내가 낼게 하는 친구라 나 스스로 혼자의 생각으로는 잘 맞는 친구라고 생각한다. 사실 그 친구에게는 큰 돈을 써도 그리 아깝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편하다. 차라리 호구인 점은 바뀔 수 없더라도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는 친구 1명을 두는 것이 나라는 사람의 단점을 극복하는 점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